안녕하세요, 배로원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미니벨로를 선택한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번 편에서 미니벨로의 성능이 로드 자전거에 비해 뒤처지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따져 물으실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미니벨로가 로드만한 성능이 나오냐? 그럼 반대로 비싼 돈 주고 로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호구냐? 라고 물으시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가격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미니벨로는 로드에 비해서 저렴하고 크기도 작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로드보다는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먼저 성능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해 논해보려면 성능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겠죠. 성능이라는 것이 뭐냐? 직관적으로 자전거의 성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속도를 떠올리실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이거는 그런데 조금 복잡한 얘기고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니까 조금 나중으로 순서를 빼고 속도 말고도 자전거의 성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속도를 빼고도 자전거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승차감. 두 번째, 주행의 범위. 세 번째, 튼튼함입니다. 먼저 승차감이란 뭐냐? 자전거 길이라는 게 노면이 항상 평탄하고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자전거 길이 끊겨서 자갈길, 흙길을 다녀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질감 자체가 거칠어요. 그럼 자전거가 사용자의 엉덩이에 진동을 주기도 하고 툭툭 위로 솟아서 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어느 정도 자전거가 충격을 흡수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바로 미니벨로가 대체적으로 이런 승차감이 로드에 비해서 좋다는 말이죠. 로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충격을 반사해서 튕기는 능력, 탄성이라고 하죠. 이게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올 때마다 그 충격을 다 먹으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겠죠. 대신 노즈의 충격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니벨로는 애초에 속도가 목표가 아닌 자전거니까 탄성을 그렇게까지 높이지도 않습니다. 탄성은 보통 소재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 소재는 튼튼함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탄성을 높이려면 결국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프레임이 충격을 튕겨내지 못하고 다 먹어주면서 역설적으로는 안장 위에 앉은 라이더의 엉덩이가 편해지는 반사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행의 범위는 첫 번째 편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잘 정비된 도로나 자전거 길 외에도 자전거가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정비된 길에도 크랙이 가 있을 수도 있고 돌멩이 하나가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은 타이어가 얇은 로드 자전거가 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자전거가 옆으로 튕겨나가거나 앞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니벨로는 보통 두꺼운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타이어가 그냥 무난하게 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주 작정하고 1.75인치나 2인치 타이어를 쓰면 자갈밭, 진흙밭도 갈 수 있을 정도니까 거의 월드 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튼튼함. 이 튼튼함에 대한 측면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충격에 대해 버틸 수 있는 정도, 즉 내구도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제품의 수명 주기입니다. 내구도의 경우는 뭐랄까, 미니벨로와 로드 중에 무엇이 좋다 하고 경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느낌이나 얄팍한 물리지식으로 확답 지을 수도 없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걸 정확히 테스트해서 논문이나 실험 결과로 발표한 곳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구독자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려보면, 로드가 주로 쓰는 소재는 카본 그리고 알루미늄이 되겠죠. 미니벨로는 알루미늄 또는 크로몰리입니다. 제가 타는 베리의 경우도 소재가 크로몰리죠. 카본은 탄성이 강해서 충격을 튕겨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히려 카본을 쓰는 것이 다른 소재에 비해 더 튼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상황마다 다릅니다. 웬만한 충격에는 앞서 했던 그 추측이 맞지만, 만약 카본이 가지고 있는 강성을 뛰어넘는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본에 크랙이 갈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 카본은 그대로 프레임 전체가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고 물으셔도 저는 모릅니다. 그냥 카본이라는 소재 자체의 특성이래요. 반면에 알루미늄과 크로몰리는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들도 쌓이면서 찌그러집니다. 프레임이 먹는다 그러죠. 대신에 찌그러질지언정 전체가 박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중고 자전거를 살 거면 카본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나 크로몰리 자전거를 사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그럼 카본을 쓰는 로드 자전거가 알루미늄이나 크로몰리를 쓰는 미니벨로보다 내구도가 안 좋냐 하면 꼭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프레임의 구조 때문인데요. 접을 필요가 없는 로드 자전거는 프레임 자체가 공학적으로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 프레임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니벨로는 접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면서 다이아몬드보다 일자 프레임을 많이 채택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도 다이아몬드 프레임이 일자 프레임보다 튼튼해 보이죠. 이건 실제로 다리를 건축하는 방식에서도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접이식 미니벨로는 프레임의 무게 저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두껍게 만들고 무게도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수명. 사실 요즘은 소재공학도 보관하기 위한 방청제 기술도 좋아져서 어떤 소재든지 관리만 잘해주면 10년은 끄떡없이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런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어떤 자전거를 타시든지 10년 이상 타시면 설령 고장이 안 나더라도 거의 무조건 새 자전거를 사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승차감, 주행 범위, 튼튼함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주행 성능이 남아 있습니다. 주행 성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자전거의 기초적인 공학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전거라는 거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리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거 기어비, 그리고 바퀴의 마찰, 그리고 무게. 이렇게 세 가지죠. 기어비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달을 굴리는 곳에 붙어있는 체인링의 이빨 개수에 뒷바퀴에 붙어있는 스프라켓의 이빨 개수를 나누면 그게 간단하게 말해서 기어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바퀴의 두께에 따른 마찰력 손실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속도가 거의 정확하게 딱 산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스프라켓과 체인링의 이빨 개수만 동일하면 그게 미니벨로든 로드든 같은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뭐 바퀴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타이어의 마찰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감이 될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무게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무게가 무겁다고 느리고 가볍다고 빠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평지를 기준으로 무게가 무거우면 가속도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신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무게에 따른 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속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오르막을 오를 때에는 무게만큼의 힘 손실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미니벨로는 바퀴가 작잖아요. 바퀴가 작아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퀴는 어떻게 보면 제3의 기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어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바퀴가 크면 더 큰 힘을 요구하는 대신 더 멀리 가고, 작으면 멀리 가지는 못하는 대신 적은 힘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바퀴가 큰 로드 자전거보다 기어의 단수를 실제보다도 더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미니벨로 20인치에서 쓰는 406 사이즈를 예로 들면 일반 로드 자전거보다 그 기어비를 25% 정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필에 유리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자전거를 타면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당연히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속이 빨라지니까 유리한 측면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제 미니벨로도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최대 40km/h의 속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주행 기록을 살펴보면 최고 속도가 40km/h를 넘긴 적도 꽤 있죠. 에이, 로드 자전거 유튜버들 보면 40이 뭐냐, 45에서 50도 나온다 하고 반박하는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사실 바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을 줄이는 지오메트리 덕분에 로드의 최고 속도는 미니벨로보다 높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동호인 중에서도 상당한 엘리트에 속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준프로급에 속하는 그런 선수급들이죠. 만약 일반인 보고 로드 최고 속도를 내라고 한다면 똑같은 기종을 갖다 줘도 그 속도를 찍지도 못할 뿐더러 찍는다고 하더라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미니벨로와 비슷한 속도를 결국은 내고 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비싸고 좋은 로드 자전거를 사면 그냥 천천히 쉬엄쉬엄 페달을 밟아도 마법처럼 엄청난 속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리학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로드 자전거가 미니벨로보다 최고 속도가 빠를 수는 있어도 그 속도를 내거나 또는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을 필요로 한다. 이걸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텐데, 제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 미벨동에 가보면 실제로 거의 동일한 지형을 로드와 미니벨로를 타고 비교해 주신 분의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와 위치가 동일한데 여기에 들어간 힘은 총 30W의 차이밖에 나질 않는 것이 보이죠.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무게, 마찰력, 공기저항 등등 이것저것 힘의 손실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아주 미천한 자전거 지식이고 제가 이과나 공대생도 아니고요. 그저 정말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해보고 저만이 내린 결론이니까 반박 시에는 구독자님의 말이 전부 맞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장비 탓하지 말고 엔진을 강화하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